강원도 현안고와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경제 관련 기관 등 관계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강원 테크노파크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강원 지역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강원 테크노파크 김성인 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인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R&D 육성과 또 다방면으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또 육성을 통해서 강원 지역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강원 테크노파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TV 파는 데냐 냉장고 테크노마트로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테크노파크는 저희 강원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한 20년 전에 각 지역의 산업은 지역에 맞게 특성에 맞게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18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 테크노파크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강원 테크노파크의 업무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부 주도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이렇게 주력 산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력 산업에 대한 R&D, 기업 지원, 뭐 수출 지원, 시제품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 속해 있으니까 강원도의 이런 혁신 산업을 리드하고 혁신 산업을 선도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강원 테크노파크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20년 전부터 우리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에는 18개의 테크노파크가 있고 또 이제 기업 지원 사업과 또 혁신 산업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강원 지역 산업 육성, 이 발전과 관련한 많은 역할을 현재 담당하고 계신데요. 강원 지역 산업의 현주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 강원도 산업이 저희가 뭐 60, 70년대에는 이제 강원도의 석탄이라든가 이런 자원 중심이 됐기 때문에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산업을 초기에는 담당을 했던 것이 됐는데 이제 80, 90년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물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철강, 화학, 반도체, 조선 뭐 이런 사업이 중심이 돼서 보니까 이제 좀 주력에서 좀 많이 빠지게 됐고요. 또 뭐 2000년도 들어서는 인력 중심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 그런 쪽으로 많이 IT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이 발전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강원도 산업의 현 주소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낙후돼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전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1.4%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볼 때도 인구가 한 3% 되는데 1.4%면 상당히 낮은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반대로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다른 지역들은 이제 많은 이런 굴뚝 산업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뭐 미세먼지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많이 돼 있었는데 이 강원도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잘 보존된 땅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 4차 산업혁명이 되고 모든 것이 이제 뭐 온라인화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이러한 산업을 이끌어가기에 좋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신산업을 만드는 이런 강원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70년대부터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이제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강원 테크노파크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또 기업 발굴과 육성 그리고 지원인데 어떤 기업들이 현재 입주해 있고 또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 강원 테크노파크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이 삼각벨트라고 해서 춘천, 원주, 강릉 이런 세 개 지역을 좀 주력으로 해서 좀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춘천에는 바이오 헬스, 그 다음에 이제 원주에는 의료기기,
강릉에는 이제 세라믹 신소재 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왔고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레저 휴양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웰니스 식품 이런 것들은 이제 강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그것을 이제 저희 주력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도별 주력 산업이 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주력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한 R&D 사업을 지원해주고 네. 또 이제 BR&D 사업으로는 뭐 수출을 지원해준다든가 마켓 인증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뭐 또 기업의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거를 한다든가 기술 닥터제를 한다든가 그래서 뭐 이러한 그 많은 그 기업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주, 춘천, 강릉 이 세 곳을 거점으로 그동안에는 주력 산업에 대해서 꾸준히 지원과 또 육성을 추진해 오신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강원 테크노파크가 또 미래 산업형, 신산업 육성에도 현재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을 또 주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래 신산업 저희가 이제 힘을 쏟는 것은 네. 그 미래 신산업 육성과 또 이게 강원도에 이제 다른 시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균형 발전을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북쪽으로 이제 철원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나노 신소재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요번에도 큰 사업을 그 작년에 이제 획득을 해서 거기서 지금 그 나노 신소재 쪽으로 그 시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횡성에는 또 이모빌리티 그래서 네. 전기차의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후에 조금 더 거기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삼척에는 수소를 중심적으로 개발시키고 있고요. 네. 또 요번에 이제 태백에는 지금 그동안 광산에서 나온 그런 좀 품질이 낮은 석탄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 예. 이제 경석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석탄분하고 그거를 토양을 이제 분리를 시켜서 저희가 건축 자재나 탄소 소재로 하는 그런 사업을 또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월에는 이제 이런 폐광을 이용한 뭐 스마트 팜이라든가 또 스마트 자원 보관 기지 네. 같은 것을 이제 저희가 구축을 좀 추진하고 있고 홍천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서울대의 면역의학 연구소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바이오 신약 개발 단지를 좀 만들려고 기획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적으로 네. 여러 가지 신산업 육성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신산업 육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디지털 의학 그리고 스마트 의료에 대한 중요성과 또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자유특구 사업인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추진 동력을 또 얻게 된 셈인데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예,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 이제 원주가 잘 아시는 네. 것처럼 이제 혁신 도시로 이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2007년에 그 이후로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이전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하고 건강심사평가원 여기를 기준으로 한 13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왔는데. 예. 이 중요한 거는 이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건강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이 빅데이터, 그렇죠. 결국 이것이 이제 주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그 건강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현재 그 기반이 된 의료기기를 더 고도화시키는 이런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여기에 심사평가원 바로 앞에 오픈랩을 저희가 만들고 네. 지금 거기에 이제 전용 라인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심사평가원의 그 건강 데이터를 거기서 기업들이 와서 그걸 갖고 분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뭐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데이터를 이용한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벌써 한 열 몇 개 정도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고도화된 그 기존의 이제 의료기기 원주 의료기기가 그냥 어떤 그 전통적인 의료기기라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네. 고도화된 헬스케어 사업을 육성시킨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의료 빅데이터 이러한 재원들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고도화 산업까지 육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번에는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또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또 들었는데요. 지역 활력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이고 또 이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이번에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이제 2개를 정부 프로젝트를 땄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강릉에, 네. 강릉이 원래 신소재 특화 단지로 돼 있고 주력 산업이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사업 쪽에 이게 반도체 사업 쪽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세라믹 부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요번에 장비를 좀 고가의 장비를 도입을 하는데 네. 그 CIP 장비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장비냐면은 아주 고압으로 한마디로 이제 세라믹이란 건 다 파우더 상태 아닙니까? 그쵸. 분말 상태인데 이제 이거를 찍어서 이제 형체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이제 그런 고압의 이런 성형하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CIP 장비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 강릉에 원래 하나 구축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원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갖고 거의 뭐 줄을 서서 그렇게 지금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정부에서 그거를 더 큰 거를 하나 더 구축을 하게 돼서 네. 이런 반도체의 그런 부품 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네. 지금 지금 도내에 있는 강릉에 있는 한 22여 개 기업 그리고 새로 한 5개 기업이 이 장비 공용 장비로 인해서 유치돼서 지역 강릉 지역에 아주 활력을 줄 수 있는 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춘천에 이제 방사선 치료 센터를 지금 만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방사선 치료는 그동안에 이제 방사선 치료 장비가 전부 좀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생산된 방사선 치료 장비는 없는데 네. 저희 춘천에 있는 어떤 기업이 이제 이런 방사선 치료 장비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그 개발된 그 장비를 저희가 강원대에다 놓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이게 이제 치료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산 이런 의료 장비 네. 여태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의료 장비를 하는 그런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시설도 설비를 하면서 강릉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또 이제 춘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강원도의 의료기기 역량을 또 키워나가는 거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국내 이모빌리티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또 저희 LG 헬로비전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또 보도로도 내보내드렸었는데요.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은 앞으로 또 어떻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이모빌리티 사업의 이제 핵심은 이제 전기차인데요. 예. 전기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일반 전기차가 있고, 예. 그거는 아무래도 뭐 현대나 도요타나 이런 대형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0km 미만의 소형 전기차가 있습니다. 네. 이런 소형 전기차 쪽을 이제 저희가 하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소형 전기차는 거의 중국산이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소형 전기차들이 대부분 다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이런 예. 단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횡성에 만든 이모빌리티 사업 단지는 국산화율이 거의 한 80% 이상, 83%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심에 그동안에 이제 이 자동차 설계를 주로 해왔던 디피컬한 기업이 와서 소형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부품 사업들 50여 개의 이제 부품 사업들이 네.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이모빌리티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강원도가 이 순수한 강원도 재정으로 예. 80억 정도를 R&D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품 기업들한테 이 부품 개발을 시켜서 어떻게 국산화된 전기차를 만들어내는데 네.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네. 자동차라는 거는 한두 해 쓰고 버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 애프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중국에서 이 수입을 해오면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중국 기업들이 그만큼 또 안정된 기업도 아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이 사놓고서 이 수리를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만드는 이 모빌리티 이 국산화된 소형 자동차 전기차는 네.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이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은 전기차고, 또 전기차 그동안에는 중국산 소형차를 수입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강원도에서 국내산으로 제조한다. 여기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강원 테크노파크가 강원 지역 산업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성과도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요. 성과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뭐 성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이런 기업 지원을 하면서 기업 육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은 도민들이나 기대한 것처럼 아주 좋은 성과를 뭐 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 춘천에는 대표적으로 뭐 휴젤이라든가 바디텍 매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이오 기업 쪽으로는 상당히 그 이제 뭐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좀 많이 탄생을 했고요. 네. 또 이제 그 강릉 지역으로는 이런 소재 기업들 지금 과학산업 단지를 통해서 지금 여러 뭐 파마 리서치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 뭐 원주는 더욱더 말할 나위도 없죠. 여기 의료기기가 이제 전 우리나라에서 다 최고로 알아주는 의료기기 산업 형태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좀 마련해 왔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존의 삼각 벨트에는 좀 더 고도화를 이루고 또 이제 그 다른 시군 여타 시군에는 혁신 산업을 이렇게 주입시켜서 이게 발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원도 지역 균형 발전 틀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이득이 많을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사회 전반적으로 큰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 분야에서 참 경제 직격탄을 맞은 상태인데 도내 기업들의 경우도 피해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저희랑 이제 저희 수혜 기업, 저희가 기업을 어떠거나 지원해줬던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한 100여 개의 기업으로 저희가 좀 심층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심층 조사를 했는데 한 20여 개 기업은 다행히 이렇게 큰 피해가 없었고요. 네. 한 80여 개 기업이 좀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결국은 이제 매출이라든가 수출 뭐 이런 것들이 줄었고 또 원자재 수급이 안 돼서 이런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권 기업에서는 불행히도 여기 이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이 상당히 가장 피해 규모가 좀 높았고요. 예.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한 46개 기업이 한 750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출액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또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긴급 지원 자금도 많이 지원해주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소상공인 중심으로 좀 많이 됐고 이런 기업에서는 한 16개 기업 정도가 이런 긴급 자금은 받은 것 같고요. 네. 좀 더 이런 긴급 구호 자금을 좀 많이 좀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기존의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업 지원 사업, 시제품을 개발한다든가 뭐 R&D를 한다든가 기업의 에로 닥터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좀 피해 기업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침체된 경제를 또 어떻게 살리실 건지 고민도 깊으실 것 같은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가 또 필요해 보이는데 또 끝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동안 뭐 글로벌 경제에서 뭐 이제 이 집 내 뭐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한 집처럼 움직였었는데 이 갑자기 이제 이 왕래가 없어지니까 단절이 되니까 이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 너무 갑자기 이게 닥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 이런 화면 상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서 도내에 한 34개 기업이 참가를 해서 20개국의 전 세계 20개국의 한 67개 업체 바이어들을 연결을 해주는 온라인 그 수출 상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총 한 1,700만 불 정도의 상담이 됐고 한 500만 불 정도의 이제 계약을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 테크노파크가 앞으로도 계속 할 거는 이러한 기업들을
그 이제 이 기업들이 해외에 못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외 바이어들을 연락을 해서 이런 그 온라인으로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강원 테크노파크 김성인 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또 강원 지역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